골든글로브를 포함해 전 세계 영화제에서 91관왕을 거머쥔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의 작품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예, 또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되며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근데 평론가들께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얼마나 예상을 하셨습니까? 몇 개 정도? 6개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근데 처음에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유력하다, 후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당시에 제가 글로 썼던 것이 여우 조연상 후보 그 이상일 수 있다, 다른 부분도 더 후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글로 썼었는데, 왜냐하면 요즘 미국의 분위기가 그 유명한 대중 예술상 시상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작년부터 소수자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소수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내세우면서 문화예술계에서 반발이 컸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 이민족계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상을 더 많이 주려고 할 경향이 있는데, 아하.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무렵에 가장 뜬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나리가 한국계 이야기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아카데미에서 좀 많은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는 했었죠. 예, 6개 부문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수자 이슈 말고 또 어떤 점이 미나리가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민자 이야기거든요. 예.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부부가 정말 고생하면서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결국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잘 내리는 식물 미나리를 상징으로 해서 영화에서 표현한 건데, 예. 이 이민자 이야기가 바로 미국의 이야기니까 예. 미국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예. 미국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가 힘들어서 정착하는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영화 속에 보면 그 기독교적인 배경도 좀 상당히 나오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땅을 개척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건국 신화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 평론가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개척 시대를 거쳤던 미국인들의 향수를 뭐 건드리는 그런 어떤 코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예. 그런데 골든글로브 때는 아니 이게 왜 본상 쪽으로 안 가고 외국어 영화상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 논란을 이제 그때 불러일으켰었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게 미국 영화야, 한국 영화야.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논란을 겪기도 했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고, 예. 다만 미국에서 제작됐는데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한국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미국이 원래 본토인이 거의 없잖아요. 어디게 다 외국에서 어차피, 건너온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아무리 외국어가 많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인데 왜 이거를 외국어상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 제가 골든글러브 수상 결과를 보면서 외국어상 주는 거 보면서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골든글러브가 미나리의 외국어 영어상 주면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카데미상은 우리는 골든글러브 반대로 가서 좀 이렇게 시상식에 위신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후보 지명한 거 보니까 아카데미가 미나리에 외국어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이거든요. 예. 예. 외국어 영화상 그 후보에서 제외한 거예요. 빼버렸어요. 그냥 뭐 작품, 감독, 각본 이런 것만 지명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골든글러브 반대로 가겠다, 이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천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이 작품 감독 이런 거 받으면서 배우상은 못 받았는데, 예. 그때 좀 뒷말이 있었거든요. 예. 아카데미가 작년에 그 뒷말 들었던 걸 요번에 해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연기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연기상 이제 수상 가능성이 윤여정 씨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 최초로 연기상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먼저 소감 들어보시죠.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o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and in my living room.
비켜라 이놈아.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So, not to me.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예, 할머니 역할을 맡은 윤여정 씨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좀 덤덤하다고 해야 하나요? 쿨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 후보 지명된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영화사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존재감이 사실 서양 사회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 기생충, 그리고 윤여정 씨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서양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유명한 상을 받는다거나 후보가 된다거나 이러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제고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계 영화인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서구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계가 서구에서 활동할 때 그동안 받았던 어떤 조건, 처우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개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설사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앞으로 제3, 제4의 또 다른 한국 영화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든가 그런 인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남자 주연을 맡았던 스티븐 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또 주연상 후보에 올라간 거죠. 사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물론 뭐 양부모인지 한쪽 부모인지 뭐 여러 가지 네. 좀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꽤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한국계도 한국계고 스티븐 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소수자 이슈, 인종 이슈 이런 걸 계속해서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특히 문화예술계가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지만 네. 주로 그것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그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약간 아시아계는 뭐랄까 소외된 존재, 잊혀진 존재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뭐 윤여정 씨라든가 스티븐 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 한국계 지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전체도 더 미국 사회 주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아카데미가 골든 글로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상식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미나리에 좀 상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화 산업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딱 동의하는데 갈 길이 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생충 상 받고 방탄소년단 외국에서 활약하고 이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K 컨텐츠가 세계를 정복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국력에 비하면 아직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멀고 예. 인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뭐 대중적으로는 최근에 드라마 중심으로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영화가 완전히 예술적으로 그 인정받은 정도가 우리 국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게 굉장히 도취되는 식으로 예. 보도가 나와서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하고 예술적 성취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하, 예. 근데 예술적 성취는 이게 또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업계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우리 예술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가 주도로 나가니까 관변으로 또 쓸려갖고 딱딱해지거나 이상해지기 쉽고 또 반대로 뭔가 좀 지원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러면 실적 위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번엔 좀 제대로 반성하면서 좀 좋은 후원과 지원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